환자분들 중에 이유 없는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귀에 이상이 없는데도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아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전정기관뿐만 아니라 고유 수용 감각이 저하되거나 혹은 목에 있는 바로 리플렉스라고 하는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호흡 패턴의 문제, 그리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이비인후과에서 전정기관 검사를 받고 옵니다. 이런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같은 진단명을 받게 되죠. 이 귀 속에 전정기관은 평형감각을 담당하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의 움직임이나 중력 방향이 감지가 되지 않아서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감각이 왜곡이 되고 공간 지각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죠. 혹은 눈이 팽팽 돌거나 휘청이는 느낌,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이 어지럼증이 꼭 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귀 속의 평형감각, 그러니까 전정기관뿐만 아니라 눈의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 또 자율신경계가 모두 조화를 이뤄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거나 호흡 패턴이 무너질 때도 이 어지럼증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게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고유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건 근육에 있는 근방추, 그리고 관절에 있는 관절 수용체, 그리고 힘줄에 있는 골직원 기관이라고 하는 수용체들의 감각을 받아서 뇌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 경추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에 고유수용 감각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유수용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자주 긴장되고 방향을 바꿀 때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혹은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거나 멍해진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정기관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고유수용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영상검사나 기계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환자분의 동작 검사를 해보면 조금 더 알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코어 머슬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세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흔들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냥 누워서 자세만 잡고 최소한의 힘으로 유지하라 이렇게 해도 막 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많이 떨진 않거든요. 그거는 겉에 있는 근육들이 곽인장을 통해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막상 떨림이 나오진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로컬 코어 머슬까지 다 재활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호흡 패턴들이 되게 불안정한데요. 이런 호흡 패턴들이 계속 깨지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신경의 조절이 제대로 안 되게 될 때 여기 보이는 바로 리플렉스라고 하는 기능이 저하가 되게 돼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바로 리플렉스라고 하는 건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 반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 어지러움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바로 리플렉스의 경우도 체간의 안정성이 깨지게 되면 이런 반사 기능도 둔화되게 됩니다. 아까 혈압을 감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심박수가 변화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계속 불안정하다 보니까 막상 심장 문제가 아닌지 굉장히 두려운 느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흔히 요즘 진단받는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저는 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을 볼 때 호흡 패턴들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요즘 현대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상부 흉곽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호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횡격막을 쓰지 않고 상부 흉곽 호흡만 하는 비정상 호흡 패턴이 나오게 되면 호흡성 알칼리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체로 어지럼증까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호흡을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운동들을 하시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호흡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심하시기도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는 보컬 트레이너분이나 가수분,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선무도, 국선도, 이거 다 호흡을 의도적으로 지시를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자꾸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이벤트가 딱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과호흡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혈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이유 없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호흡 패턴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 매우 심한 분이라면 일단 첫 번째는 전정기관 검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귀의 문제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근데 귀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목 주변에 근육을 한번 눌러보세요. 엄청 딱딱하게 긴장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호흡 패턴 체크하시고 요 체간 안정성 기능을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한약 치료를 통해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 어지럼증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 체간의 코어 머슬들을 재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다혈근, 횡격막, 복행근, 골반 저근 등 얘네들을 제대로 훈련해줘야 정상 호흡 패턴으로 교정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환자분께서 꽤 오랜 기간 6개월 이상 어지럼증을 호소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좋은 이비인후과는 다 돌다가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호흡 패턴 이게 다 깨져 있으셨고 자율신경이 제멋대로 조절을 잃어버린 상태셨습니다. 이분이 점점 정상 호흡 패턴이 돌아오면서 어지럼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많이 걷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금방 몸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증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능 재활 훈련들을 하면서 로컬 코어 머슬, 체간 안정성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다음 문제들로 넘어가서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